이 과제는 대구 경북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또는 이주를 예정하거나 희망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장에 모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실제감이 높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한국 정주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과제는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는 교육자료방과 과제 해결 활동방 두 곳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료방에는 메타버스 학습방, 자료활용방, 한국어 교육 학습방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은 e-learning 콘텐츠로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만나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준비, 한국생활, 대학생활, 지역사회 정주 등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강의 내용은 우리 지역 사회의 적응과 정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적 한국어 교육에 앞서 메타버스 수업 전 메타버스 이해와 활용법을 학습한 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다. 한국어 교육은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총 10주차 과정 총 60강 각 30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외국인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 단계에 맞게 총 3단계로 이주 준비 한국어 교육 단계, 이주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정주 한국어 교육 단계로 구성하여 이주민들의 생애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학습의 흥미와 현장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주민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초 한국어,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알면 좋아요 e-learning 콘텐츠와 이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주를 돕기 위한 e-learning 콘텐츠를 제작하여 메타버스 교육자료방에 탑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대구 경북 지역 이주민 대상 과제 안내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정착 이것만 알아도 A+ 지역 공공기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강 지역 공공기관 소개. 첫 번째 지역 공공기관 소개. 두 번째 공공기관 업무 관련 어휘. 세 번째 한국어 문법 활동. 네 번째 과제 해결 활동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전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서 발표한 이주민 정책 10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러분 외국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10가지에 대해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는 평등과 존중, 두 번째는 권리 구제 접근, 세 번째는 난민 인권, 네 번째는 노동할 권리, 다섯 번째는 취약 노동자 보호, 여섯 번째는 의료 서비스, 일곱 번째는 사회보장 보호, 여덟 번째는 아동체 우선, 아홉 번째는 이주 여성 인권, 열 번째는 구금 최소화입니다. 이것처럼 마찬가지 한국 정부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야 되는 곳이 우리 다문화 이주민 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 어떤 기관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다문화 이주민 센터, 즉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로 통합됩니다.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는 각 지자체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 따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복합 서비스 기관입니다.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에서는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고용노동부의 고용 허가는 물론이고 결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의 가족 상담, 방문 교육, 통역 서비스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설립 당시에는 경기도 양주, 이천, 파주, 안산, 수원, 남양주, 시흥, 인천, 중구, 중남, 아산, 경남, 양산 등 10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천안, 전북, 익산 등 더 많은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가 생김으로써 여러분에게 복합적인, 그러니까 뭐 체류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상담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교육 관련된 통역 서비스 관련된 것들을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라는 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체류를 하실 동안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좀 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입니다. 재판. 이런 일이 잘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만일에 재판에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여러분을 도와주는 곳이 있습니다. 약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외국인의 경우도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각 지역의 시군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을 받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무료 또는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의 약 5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최소 비용으로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소득 증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증이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챙기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한국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통번역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력하여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 통역인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나 한국어를 몰라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 외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된 국가기관, 그러니까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 상담, 조사,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고요.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에게 문제를 개선하도록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해주고요. 또 국가권익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익보호, 권리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재판 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공기관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민자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원센터를 통해 한국 사회 적응, 생활 중의 피해나 불이익에 대한 상담, 소송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외국인 지원센터. 네, 외국인 지원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한국 사회 적응, 생활 중의 피해들에 대해서 상담이나 소송도 진행해 줄 수 있고요. 행정복지센터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선생님도 이번에 함께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을 변호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또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345 콜센터로 전화하면 20여 개의 언어의 통역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1345 그러니까 1345에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의 법적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20여 개의 언어 통역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의 나라 언어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기관에 가면 공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선생님과 한번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네,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바뀌었는데 저는 옛날의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어휘만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외국인 등록증과 옛날의 외국인 등록증이 위치나 색깔이 바뀌었지 안의 내용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서 어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등록번호. 네, 여러분이 한국에 오시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고요. 두 번째는 이름, 성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적 지역, 그러니까 여권상 국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체류 자격입니다. 체류 자격.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비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발급 일자,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었던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발급 사무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의 주소지에 있는 곳이 발급 사무소가 될 것 같아요. 대구에 있는 사람은 대구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허가 일자, 두 번째 만료 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일자는 체류 기간을 허가한 날짜를 말하는 거고요. 옆에 만료 일자는 그 체류 기간이 끝나는 날짜를 만료 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체류지는 어디에 살아요? 주소가 뭐예요? 라는 한국 내 주소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에 보면 외국인 등록번호, 이름, 여권상 국적, 체류 자격, 발급일자, 발급사무소, 뒷면에 보시면 허가일자, 만료일자, 체류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외국인 등록증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름, 여권상의 국적, 만료일자, 성별, 발급일자, 여권번호 등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문서 관련 어휘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출생신고서라는 공문서가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두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떤 관계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통장 잔고 증명서.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외국인 등록증을 바꾸러 갈 때, 그러니까 체류 자격을 연장하러 갈 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하러 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통장 잔고 증명서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혼인신고서. 결혼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개명신고서. 이름을 바꿀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이제 사시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거주, 영주, 그리고 기화를 순서로 합니다. 기화를 했을 때 나 땡땡땡 이름이 싫어요.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싶을 때 개명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신분증 4번.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복사를 우리는 사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복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통장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름, 계좌번호, 예금주가 나와 있는 부분을 복사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출국한 것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출입국 사실 증명서. 아마 여러분의 비자 변경을 할 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족관계, 현재 주소지, 이전 주소지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한테는 주민등록 등본이 아직은 없을 거예요. 아마 한국 사람이 되면 그때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 특히 결혼이민자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서류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공공기관, 어떠한 공공기관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다, 외국인 등록증을 재발급받다,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다, 떼다입니다. 네,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대구 출입국 관리 사무소입니다. 여기에서는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거나 외국인 등록증을 재발급 다시 받거나 또는 체류지 변경, 그러니까 나 대구에 살다가 경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런 변경 신고를 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 만료가 되었을 때 더 계속 이어지는 연장을 하거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다를 우리는 떼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인이라서 외국인과 관련된 서류들은 모두 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는요,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하거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인신고, 출생신고들을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시면 되고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모두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인력지원센터입니다. 외국인 인력지원센터에서는 구직 상담을 받거나 컴퓨터나 태권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보이세요? 053-654-9700이네요. 대구 달성군 다사업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가시면 여러분이 직장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또는 컴퓨터나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는 곳, 예방접종을 하는 곳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그래서 보건소에 가면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거나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우리는 뭐다? 한국의 공공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은 들어보셨죠? 운전면허증에 대한 관리를 하는 곳이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여기에서는 운전면허를 따다,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도로교통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배운 어휘를 사용해 한국의 공공기관을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의 한국어 문법 활동은 동사 느라고와 동사 는동안입니다. 동사 느라고, 동사 는동안입니다. 느라고는 이유와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결과가 못한 일,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느라고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뒤의 결과는 어떻다? 못한 일,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쓰이는 표현법은 안, 못, 모르다, 없다, 힘들다, 바쁘다, 정신 없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 동사에만 사용하거든요. 동사. 그래서 동사 먹다, 먹느라고, 읽다, 읽느라고. 그런데 뒤에는 좋은 결과, 나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좋지 못한 일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느라고입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을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쓰다, 보고서를 쓰다, 3일 밤을 못 잤어요. 여러분 3일 밤을 못 잤어요. 좋은 일, 나쁜 일. 나쁜 일.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한다? 보고서를 쓰느라고 3일 밤을 못 잤어요. 자, 아이를 보다 출입국 관리소에 갈 수 없어요. 자, 갈 수 없다. 좋은 일, 나쁜 일, 나쁜 일. 자, 그러면 보다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보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퇴근 후에 한국어를 배우다 드라마를 못 봤어요. 한국어 배우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드라마를 못 봤던 나쁜 결과, 좋지 않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꾼다? 배우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회사 일도 바쁜데 김밥을 만들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고생하다는 힘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이야기한다? 회사 일도 바쁜데 김밥을
만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 리을 없는 거 아시죠? 우리 자세한 거는 메타버스 수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은 는 동안에입니다. 는 동안에 동사 는 동안에 명사 동안에입니다. 먹다 먹는 동안 4개월 4개월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어떤 것이 지속되는 시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는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을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가 자다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이가 자는 시간을 말합니다. 어떻게? 아이가 자는 동안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청소하다 아이들을 좀 봐주세요. 이야기합니다. 제가 청소하는 시간, 시작과 끝을 지속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어떻게 얘기한다? 청소하는 동안 이야기합니다. 자, 기다리다 커피 좀 드세요. 기다리는 시간과 끝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얘기한다? 기다리는 동안, 여기는 높임법이잖아요. 기다리시는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한약을 먹다 돼지고기나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약 아시나요? 한국에 약초를 가지고 만든 약을 우리는 한약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는 돼지고기나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얘기한다? 한약을 먹는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문법은 는 동안 지속되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소개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지역에는 우리가 배운 공공기관 말고도 다른 공공기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공공기관 또는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공공기관을 메타버스 수업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수업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